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구단 인수 상황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지연되면서 이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결국 에릭 텐하그 감독이 원하는 1옵션 선수들을 줄줄이 놓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도 맨유가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상황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유력해졌잖아요. 이와 맞물려서 스트라이커 영입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다. 결국에는 차선책 2옵션도 아닌 3옵션까지 내려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무조건 9번 공격수를 보강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케인부터 오시멘, 헤일은, 곤살로 하모스 이런 선수들이 언급되다가 너무나 이적 자금이 제한되다 보니 이란 대표 공격수인 메흐디 타레미를 영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유럽 현지의 믿을 만한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 타레미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때 그나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혹은 유럽 5대 리그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이유가 남아있는 팀이 맨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비싼 9번 공격수를 사기 어렵다면 레시포드를 위로 올려서 측면 공격수를 보강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타레미의 영입 추진도 그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이 상황들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텐하그 감독이 직접 요청했던 공격수 1옵션 해리 케인 영입은 사실상 무산이 됐고 또 수비수 1옵션인 김민재 선수도 놓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금도 자금이지만 토트넘 호스퍼가 프리미어리그 내의 라이벌팀, 직접 경쟁해야 될 팀으로는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완강하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케인 선수가 1년 더 토트넘에 뛰면서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2024년 여름에 데려오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맨유의 스타일에, 텐하그 감독의 스타일에 오시멘이 가장 잘 맞는 선수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영국 언론의 믿을만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텐하그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케인이고 탑 타깃이 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케인이 지금 못 온다면 내년에 데려오고 그 사이에 다른 선수로 일단은 땜질을 하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당장 이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지금 재정 여건이다 보니까 배제가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에 빼앗기는 형국이 되면서 디사시라든지 다른 조금 젊고 어린 선수들 쪽으로 선회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기간 안에도 해리 맥과이어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한 이적 자금이 들어오고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아직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에서 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6일 전까지는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스카이 독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맨유가 여전히 이제 김민재 선수 측에다가 접촉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며칠 안 남은 시간 안에 맨유의 이런 재정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긴 쉽지 않다 보니까 1옵션들을 놓쳤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7월 1일이 됐잖아요. 계약 기간이 유럽의 캘린더에 맞춰서 6월 30일에 끝나는 선수들이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로 영입을 했던 바우트 베호르스트 선수 그리고 마르첼 자비처 선수의 계약 종료를 공지를 했습니다. 베호르스트 같은 경우 많은 골을 넣지 못했지만 그래도 텐하그 감독이 전술적으로 잘 활용했던 최전방 공격수고 자비처 같은 경우도 에릭센이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 동안 쏠쏠한 활약을 해주다가 막판에 본인이 또 부상으로 쓰러지고 또 에릭센이 복귀하는 맞물린 상황이 되면서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일단 맨유가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중앙지역 개편 상황에서 자비처를 완전 영입하는 가능성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원소속팀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자비처는 돌아가게 됐고 베오르스트는 완전 영입할 계획이 아예 없기 때문에 번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텐하그 감독이 원했던 보강 중에 하나가 미드필드 지역, 중앙 미드필드 보강이었는데요. 이 포지션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메이슨 마운트 영입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히얼위고를 띄웠고 디 애슬레틱 역시 영입이 완료됐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거피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운트에 대해서는 이미 일찌감치 개인 합의를 맺은 상태였다고 해요. 첼시와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첼시 역시 유스 출신 선수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이
이적료 협상 줄다리기가 조금 있었는데 첼시도 자금 상황 문제가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었던 정리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리 대상들이 쉽지 않았는데 사우디 자본의 등장으로 인해 뭐 지금 맨디 선수도 알 아흘리로 가고 쿨리발리도 알 힐랄로 가고 뭐 꽤 많은 선수들이 적정한 가격에 정리가 되면서 첼시도 그렇게 마운트 이적료를 높이 고수하지 않았다. 6천만 7천만 파운드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5,500만 파운드에 향후 맨유가 우승을 차지할 경우 500만 파운드의 옵션을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일단은 맨유의 올여름 1호 영입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데클란 라이스도 맨유가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아스널 이적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아스널 이적이 거의 1억 파운드에 가까운 금액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데 맨유는 애초에 라이스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지금 뭐 여름 이적장에 총 쓸 수 있는 자금이 1억 6천만 파운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옵션을 포함했을 때 마운트에 6천만 파운드 정도를 쓴 거잖아요. 남은 돈이 1억 파운드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보강할 위치는 많고 카세미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굳이 라이스에 이렇게 큰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라이스를 놓친 것에 대해서 맨유가 크게 이제 혼돈에 빠져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또 로마노가 전했습니다. 마운트를 데려온 것으로 충분히 좀 만족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이 중앙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빅클럽들 프리미어리그의 상위팀들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카이세도도 맨유와 연결됐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첼시가 현재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벨링엄을 놓친 가운데 라이프치히의 헝가리 미드필더죠. 소보슬라의 영입을 거의 확정지었다. 역시 이 부분도 히어리고가 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제 4차 영입을 정리해가고 있는데요. 맨유는 이 모든 팀들 중에서도 자금 상황이 가장 안 좋아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충족 부분도 있고 뭐 지난해 여름에 안토니 영입에도 많은 돈을 쓰기도 했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매각하는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카타르 자본이 들어온다면 모든 빚도 탕감하고 꽤 큰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이제 2023-2024 시즌에 회계년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장 그 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미지수인데다가 일단은 정말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지조차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맨유는 현재 가능한 자금으로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운트 영입에 일단 즉시 사용한 돈이 5,500만 파운드예요. 그래서 스트라이커에 쓸 수 있는 남은 예산은 6,500만 파운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또 이제 예산들이 있지만 그 돈으로는 센터백 영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라이커에게 6,500만 파운드를 쓴다는 얘기는 애초에 1순위로 삼았던 선수들은 다 데려올 수가 없다. 뭐 해리케인 선수는 최소한 1억 파운드고 오시멘 같은 경우도 지금 나폴리가 1억 5천만 유로를 원하니까 역시 1억 파운드를 넘는 돈이 언급되고 있고 회이룬, 무아니, 뭐 곤살로 하무스도 마찬가지예요. 곤살로 하무스는 바이아웃 금액이 거의 8천만 유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회이룬이 약간 6,500만 파운드 언저리에 가능한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가 그 정도 돈을 쓸 정도의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아니도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1억 유로를 원한다고 하니까 지금 맨유는 이런 선수들을 급하게 남은 돈을 다 때려박느니 다른 좀 싼 선수로 일단은 가고 내년 여름에 구단 인수 절차도 마무리가 돼서 돈이 들어오고 조금 더 수월하게 협상할 수 있는 조금 더 우선순위 케인이나 오시멘도 1년 뒤가 되면 케인은 FA가 되고 오시멘 같은 경우도 나폴리와 계약이 1년밖에 안 남는 상태가 되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1년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대안이 되는 차선책인 선수로 가고 내년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르투갈의 유력 매체 중에 하나인 조르날 노티시아스의 단독 보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독점을 단 보도고 이 매체도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신문이 나오는 매체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포르투갈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오후에 나온 보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7월 1일 새벽에 전해졌는데 에릭 텐 하그 감독이 이 포르투의 타레미 선수의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포르투가 1년밖에 계약이 남지 않은 타레미를 올여름에 매각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2천만 유로 이상의 제한만 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단 2022-2023 시즌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22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한 타레미인데 득점력이 검증이 됐죠.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꺾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대 축구의 신체 관리나 스포츠 과학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3, 4년 더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젊은 팀으로 바뀌고 있는 맨유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는 선수가 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선수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금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맨유 입장에선 챔피언스 리그도 경험을 했고 이런 무대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타레미가 레이더망에 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맨유의 레전드인 리오 퍼디난드가 타레미를 맨유가 영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얘기들을 소개한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난 1월 이적 시장 당시에 맨유가 이제 베호르스트를 임대 영입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때 베오르스트가 아니라 포르투의 타레미를 데려와야 한다라고 퍼디난드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5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퍼디난드가 이제 타레미의 경기력을 보니까 나라면 바로 가서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뭐 한창 또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도 했었고 또 월드컵에 나가서도 골을 넣기도 했었죠. 물론 그때는 포르투가 매각할 생각이 없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포르투가 확실하게 매각할 의지를 갖고 있고 맨유가 충분히 낼 수 있는 2천만 유로 수준의 이적료라면 지금 움직일 근거가 될 수 있고 퍼디난드가 현재 맨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맨유 관계자들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르날 노티시아스가 바로 유럽 시간으로 6월 30일에 보도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6월 중순께에도 포르투갈의 유력 매체 중에 하나인 오조구에서도 맨유가 타레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리스트 정도에 어느 정도 있다, 지켜보는 수준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조르날 노티시아스의 독점 보도 내용이고요. 사실 계약이 1년 남았고 지금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을 쓰기 어려운 많은 팀들이 타레미를 원하고 있어요. 이미 AC 밀란이 포르투 측에 1,000만 유로의 오퍼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는 1,000만 유로는 안 된다.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해도 지금 히우 아베에서 이 타레미를 데려올 때 15%의 세론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1,000만 유로면 여기에 또 150만 유로를 히우 아베에 떼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이적료를 그래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릴이라든지 뭐 다른 팀들도 지금 타레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팀들도 사실은 2천만 유로까지 오퍼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나이도 있고 또 무엇보다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인데 맨유라면 이 2천만 유로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오히려 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포르투갈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에게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레미 선수에 대해서 프로필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1992년생으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맨유가 젊은 선수들을 분명히 통해서 젊게 리빌딩을 하고자 하지만 케인 선수와 연결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나 감독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전에 징검다리로서 선수를 영입한다면 조금은 나이가 있더라도 검증된 선수, 베테랑 선수 그중에서도 이적료 회배가 될 수 있는 선수를 좀 노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타레미 선수가 훨씬 싸기 때문에 손흥민 타레미 중에 진행이 된다면 타레미가 먼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185cm의 신체 조건이 좋고 득점력도 꾸준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히우 아베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2019-2020 시즌에 18골을 넣었거든요. 그 활약을 통해서 포르투로 이적했고 2020-2021 시즌에는 리그 득점이 16골이었지만 도움을 15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31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풍부한 그 공격 생산성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2021-2022 시즌에도 20골 13도움으로 득점 도움 모두 두 자릿수 기록을 올렸고 지난 2022-2023 시즌에도 22득점에 8도움이니까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거예요. 즉 골만 잘 넣는 선수가 아니라 측면 전방 이선을 오가면서 공격 작업 전체에 관여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한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맨유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한준TV에서 말씀드린 그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상황을 분석 드릴 때 맨유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 중에 손흥민 선수를 원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처럼 최전방 9번을 영입을 못한다면 마시아를 9번으로 쓰면서 레시포드를 올려 쓰는 테나 감독이 지난 시즌에 이렇게 레시포드를 올려서 또 많이 기용했었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왼쪽이 자원이 부족해지잖아요. 레시포드가 전방으로 뛰게 될 경우에는 가르나초와 엘랑가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가르나초가 등번호 7번을 받고 중용될 거란 얘기들이 있지만 엘랑가는 임대를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팀을 떠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초 역시 정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들이 있고 펠리스트리도 아직은 이제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측면 공격수의 뎁스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현재로서는 타레미가 올 경우 전방도 볼 수 있고 측면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 타레미까지도 결렬이 된다. 이럴 경우에 맨유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물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맨유에 내주는 상황이 된다면 엄청난 이적료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만약 토트넘이 솔로몬 선수 영입이라든지 혹은 다른 공격 라인의 리빌딩이 가능해지고 또 맨유가 타레미에 2천만 유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면서 마케팅 가치까지 더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득점력이 확실히 있는 데다가 이전에 맨유와 연결이 됐었고 또 손흥민 선수 본인도 맨유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고 여러 요인들이 조금 맞아떨어지고 또 인수자금이 또 여름 이적 시장 내에 맨유가 어떻게 보면 조금 뒤늦게라도 인수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 돈을 이제 타레미에 쓰기보다는 손흥민에게 조금 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솔직히 이건 이제 조금 희망의 로를 돌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타레미가 온다면 지금 이 부족함, 말씀드린 9번 공격수를 제대로 못 쌓은 상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2024년 여름에 케인을 뭐 FA로 데려오든 오시맨을 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저렴해진 금액으로 데려오든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마운트가 오면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브루노의 백업이 없었는데 브루노의 백업도 할 수 있고, 또 에릭센 선수가 지금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중앙 지역에서 조율사이자 1선까지 올라갈 수 있고 2선 지역으로 올라가는 선수잖아요. 이 위치도 마운트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로 카세미로가 있고 백업으로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있는데, 맥토미니가 나갈 경우 그 자금으로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지만 뭐 현재 맥토미니의 뉴캐슬 이적설이 조금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프레드도 뭐 풀럼으로 간담한다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드필드 라인에 마운트 영입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 지금 공격수 영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센터백 영입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리산드로와 바란의 조합이 좋지만 맥과이어는 나가야 되고, 쇼를 임시방편으로 센터백으로 쓸 때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쇼를 센터백으로 쭉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왼쪽 센터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선수라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골키퍼 포지션도 지금 데헤아의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뭐 사우디로 갈 거란 얘기들도 있고 남을 거란 얘기들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데헤아를 완전히 이제 보내려면 새로운 골키퍼가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데헤아 선수는 맨유와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거든요. 맨유의 공식 입장을 보면 데헤아와 계약이 끝난 건 맞지만 결별은 아직 아니다. 아직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 대화는 다른 선수의 영입이 이루어질 경우엔 데헤아를 아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테르 골키퍼 오나나와의 얘기인데, 지금 인테르의 CEO인 마로타가 직접 맨유에 관심을 컨펌했어요. 맨유가 직접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오나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다만 공식 제안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며칠 내에 공식 제안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나나에 대한 관심이 지난 며칠 동안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마로타 단장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인테르가 원하는 이적료가 5천만에서 5,500만 유로라고 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맨유가 남은 자금을 골키퍼와 이제 스트라이커와 센터백 영입에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 더더욱이나 스트라이커에겐 비싼 돈을 쓸 수가 없죠. 남은 자금을 쪼개서 세 포지션을 보강해야 된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타레미 영입으로 조금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돈을 조금 쓰고 이제 오나나와 센터백을 영입하는데 돈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타레미 같은 경우에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수 상황이 조금은 진전이 되고 선수들 매각이 조금 이루어지고, 뭐 지금 산초를 판다거나 맥과이어를 판다거나 맥토미를 판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금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 자금이 생긴다면 타레미가 아니라 또 손흥민 선수 쪽으로도 문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다만 92년생인 아시아의 베테랑 공격수 타레미에 관심을 가질 정도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여름 이적 시장, 한국 선수들의 이적설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고 있고 유럽의 빅클럽들 간의 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새로 나오는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